반갑습니다. XT드론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준비한 영상은 매빅2 시리즈를 구입하시고 나서 메뉴가 영문이라 복잡하다,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물론 저희 XT드론 유튜브에 매빅 에어나 프로, 팬텀 4까지 많이 올려드렸지만 매빅2를 기준으로 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준은 영문 버전을 기준으로 설명을 드릴 거고요. 불필요한 메뉴들은 좀 빼고 가장 중요한 메뉴들로만 구성을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체와 조종기가 연결이 된 상태에 하단에 보시면 Go Fly라는 메뉴가 떠 있습니다. 그거를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메인 화면, 여러분들이 비행할 때 보시게 되는 메뉴가 뜨고요. 좌측 상단에 노란색으로 돼서 Ready to Go라고 하는 메뉴를 클릭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에어크래프트 스테이터스라고 하는 메뉴가 뜨는데요. 이것은 여러분들이 비행할 때, 배터리를 교체할 때마다 반드시 확인해야 되는 메뉴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맨 위에 오버럴 스테이터스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펌웨어 업데이트 할 게 있다든가, 최신 펌웨어는 지금처럼 최신 펌웨어라고 표시가 되고요. 두 번째 플라이트 모드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현재 비행 모드죠. 바깥에서 비행을 하시게 되면 GPS라고 뜰 것이고, 현재는 옵티컬 또는 여러분들이 광학 센서로 비행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준비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현재 GPS 모드가 아니니까 실내에서는 주의를 해야 되겠죠. 원래 원칙은 실내에서 비행을 하시면 안 되고. 자, 요 밑에 있는 메뉴들 몇 개, IMU까지, 컴파스 IMU는 이따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밑에 ESC 스테이터스라고 돼서, ESC는 키보드의 ESC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변속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일렉트로닉 스피드 컨트롤러라 그래서 변속기가 정상이다. 앞쪽에 A, B가 붙어서 M 노멀이라고 표시가 되면 비정상이니까 꼭 체크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 메뉴에 비전 센서라고 하는 것은 장애물 감지 센서가 정상적인지, 그리고 그 밑에 리모트 컨트롤러 모드, 조종기의 비행 모드, 내가 조작하는 모드가 모드 1인지 2인지 표시를 해주는 겁니다. 기본 세팅은 모드 2로 되어 있고요. 모드 2를 쓰시는 분들은 이쪽으로 바꿔주셔야 되겠죠. 이렇게. 그리고 밑에 Apply를 누르시면 되는데, 기본적으로 모드 2 사용자가 많으니까 모드 2로 세팅을 놔두도록 하겠습니다. 배터리가 현재 조종기 배터리가 93%, 밑에 라디오 채널 퀄리티라 그래서 실시간으로 영상이 전송되는 이 화질, 이 품질이 현재는 굉장히 좋다, 굿 이렇게 나오는데, 이 품질이 좋지 않을 때는 빨간색으로 Poor라고 표시가 됩니다. POOR이라고 표시되면 전송 영상의 품질이 좋지 않고 단거리 내에서 영상이 끊어질 수도 있음을 의미하는 거니까 주의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버튼 커스터마이제이션은 이따가 이것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기체 배터리, 에어크래프트 배터리, 기체의 매빅2의 배터리를 얘기하는 거죠. 93% 남아있고, 밑에 에어크래프트 배터리 템퍼리처라고 해서 이 기체 배터리의 온도가 표시되고요. 밑에 김벌 스테이터스라고 해서 이 짐벌 카메라의 상태가 정상인지, 그리고 그 밑에 remaining SD 카드 capacity 돼 있어서 원래는 마이크로 SD가 들어있지 않은데 마이크로 SD가 들어있는 경우에 그 메모리 카드에 남은 잔량을 표시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 internal storage remain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내장 메모리죠. 내장 메모리가 8기가가 있으니까 내장 메모리의 용량을 볼 수 있고, 포맷을 눌러서 현장에서 바로 포맷을 해서 데이터를 삭제할 수도 있습니다. 이 내용들은 배터리를 교체할 때마다 보셔야 되는 메뉴입니다. 우측 상단에 X를 눌러서 꺼주시고, 자, 오른쪽 상단에 보면 이렇게 점 3개가 있는 메뉴가 있습니다. 요거를 클릭해 보시면은 이게 전체 메뉴가 뜨는데 뭔가 좀 복잡하죠? 그래서 이게 메뉴들이 있죠. 기체 메뉴, 그 다음에 센서, 조종기, 영상, 배터리, 카메라, 기타 설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맨 위에 기체 메뉴부터 보겠습니다. 자, 리모트 아이덴티피케이션하고 홈 포인트 세팅은 거의 쓰지 않는 메뉴니까 넘어가고요. 자, Enable Dynamic Home Point라는 게 있습니다. 홈 포인트라는 얘기는 많이 있는데, 다이나믹 홈 포인트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인텔리전트 플라이트라 그래서 피사체를 쫓아가는 기능 중에 액티브 트랙이라는 게 있습니다. 액티브 트랙을 써가지고 뭔가의 피사체를 쫓아보낸 이후에 사용자가 조종기를 들고 위치를 이동하면
그 위치로 돌아오는 그 위치, 홈 포인트가 바뀐다는 얘기입니다. 실시간으로 사용자가 움직이는 곳으로 홈 포인트가 바뀐다. 이거를 ON 하시면 그 모드를 쓸 수 있고, 오프 하시면 처음 이륙했던 장소가 다시 돌아오는 홈 포인트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밑에 RTH가 바로 Return to Home의 약자입니다. 복귀할 수 있는 Return to Home, 홈으로 복귀를 하는 건데, 여기서 Current Altitude라는 것은 돌아올 때, Return to Home으로 돌아올 때 현재 고도로 그대로 복귀하겠다 이 얘기고요. 그 밑에 Multiple Flight 모드라는 것은 다중 비행 모드인데, 매빅 2에도 세 가지 비행 모드가 있습니다. 가운데 스위치의 P 모드는 포지셔닝이라 그래서 GPS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모드고, 위쪽으로 올리게 되면 S 모드라 그래서 스포츠 모드, 그리고 하나가 더 생겼죠. 매빅 프로보다 T는 트라이팟 모드라 그래서 기존에 우리가 원래는 소프트웨어 내에 있었는데 이걸 하드웨어 키로 뺐습니다. 트라이팟 모드로 놓으시게 되면은 기체가 아주 부드럽고 천천히 날게 됩니다. 그래서 좀 근접 비행이나 좀 어려운 비행을 할 때 이 모드를 사용을 합니다. 자, 대신 스포츠 모드로 놓으신 경우에는 장애물 감지 센서가 다 동작하지 않습니다. 속도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요. 그 점을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번에 보면은 Return to Home Altitude, Return to Home이 계속 나오죠. 돌아올 때, 홈으로, 집으로 돌아올 때 고도를 어떻게 세팅할 것이냐를 묻는 겁니다. 즉, 기체를 비행을 했다가 복귀하는 시점에 내가 여기 세팅해 놓은 이 높이 고도로 돌아온다는 얘기입니다. 즉 10m로 비행을 하고 있었으면은 여기 지금 30m로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30m까지 고도를 높여서 온다는 얘기고, 50m로 바꿔놓으면 50으로 바꿔놓으면 30m로 비행을 하고 있다가 50m까지 고도를 높여서 온다는 얘기입니다. 자, 하지만 여기에 세팅되어 있는 숫자와 관계없이 이 숫자보다, 이 수치보다 훨씬 더 높은 고도에서 비행을 하고 있었다면 그 위치, 그 높이에서 그대로 복귀합니다. 하강에서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낮을 때만 그 높이에 맞춰서 오고 높을 때는 그대로 온다는 점을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자, 리턴 투 홈에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있습니다. 리턴 투 홈은 사용자와 기체 간의 거리가 20m 바깥에 있을 때만 리턴 투 홈이 동작하고요. 20m 안쪽에 있을 때는 리턴 투 홈을 누르게 되면 그 자리에서 랜딩을 시도하게 되니까 이 점 반드시 주의하셔야 됩니다. 특히나 뭐 거리상에 약간 오차 범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나는 왜 21m인데 안 돌아오고 그냥 내리지?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정확한 거리 수치가 딱 맞진 않을 때가 있으니까 이 점을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밑에 비기너 모드, 초보자입니까? 예, 초보자입니다라고 해서 이걸 켜게 되면은, 이걸 켜면 최고 고도, 맥스 플라이트 엘티튜드하고 맥스 플라이트 디스턴스가, 거리하고 고도가 30m로 제한됩니다. 즉 충분히 초보자로서 연습을 마친 이후 전까지는 아무리 밀어도, 아무리 높여도 30m 이상 벗어나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울타리 내에서 연습을 하고 이 모드를 끄게 되면은 안내사항이 뜬 다음에 여러분들이 최대로 올릴 수 있는 고도를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Set Max Flight Altitude는 20m부터 500m의 상승 높이를 선택하는 건데, 어차피 대한민국 영공 내에서 150m까지만 날릴 수 있기 때문에 요거는 적당히 세팅을 하시면 되고요. 그 이상을 올려야 되는 경우에 반드시 허가를 받고 올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Enable Max Distance, 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거리를 켜주게 되면은 내가 지정한 숫자만큼 그 정도 범위 내에서 거리를 날아갈 수 있고, 지금은 이제 5,000이라고 써 있기 때문에 5km까지 날아갈 수 있다는 건데, 이것은 리미트를 이렇게 주는 것이지, 한계점을 이렇게 두는 것이지 5,000을 선택했다 그래서 무조건 5km를 날아가는 게 아닙니다. 송수신 상태가 안 좋고 전파 상황이 좋지 않으면 1km를 못 갈 수도 있고 500m에서 끊어질 수도 있습니다. 또는 이 위에 있는 이 거리 버튼을 끄게 되면은 신호가 끊어질 때까지 리미터 없이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비행은 육안에서 보이는, 눈에 보이는 위치 내에서 비행을 하셔야 된다는 점 다시 한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맨 밑에 Advanced Setting이라고 해서 고급 설정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EXP, Sensitivity, 개인값 이렇게 나오는데,
EXP 값은 기초적으로 이 그래프가 이렇게 손으로도 움직이고 수치로도 입력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스틱에 대한 민감도를 조정을 하는 것입니다. 스틱에 대한 민감도를 이 그래프를 조정함에 따라서 조금 더 완만하게 부드럽게 나갈 것인지 아니면 조금 더 예민하게 이렇게 조정을 할 것인지를 선택을 하는 거고요. 본인이 비행을 하면서 적당한 스피드로 조정을 하시면 되고, 이 각에 따라서 내가 이렇게 스틱을 좀 잘못 치는 경우에 요 보정을 해주는 그런 역할도 하니까, 요거는 본인이 직접 비행을 하시면서 조금씩 조정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센시티비티에 들어오면은 애티튜드와 브레이크, 요 무브먼트 리미트가 있는데, 이 요 무브먼트 리미트는 안드로이드나 애플이 이 명칭이 좀 다르게 뜹니다. 자, 애티튜드는 기체가 어떠한 자세를 취했을 때 옆으로나 앞으로 날아가고 있다가 내가 스틱을 놓았을 때 다시 원위치, 목표 값의 자세를 취하는데 얼마만큼 빨리 자세를 잡을 것이냐, 조금 느리게 잡을 것이냐, 이런 민감도를 선택하는 것이고, 브레이크는 이제 제동력이죠. 제동력. 이것이 이 값이 높을수록 빠른 제동력을 보여주지만 기체에 무리가 올 수 있고, 제동력을 너무 낮추게 되면은 기체에 무리는 가지 않지만 정지 거리가 길어지기 때문에 추돌할 수도 있으니까 주의하셔야 된다는 거고, 그래서 보통 한 60-70% 정도 선에서 본인이 비행을 해보면서 세팅을 하시면 되고요. 요 무브먼트 리미트는 회전값입니다. 회전을 돌 때 요라고 하는 게 이제 수평 회전인데, 이 값이 너무 높게 되면은 매빅 2의 경우에는 좌우로 물론 카메라가 이렇게 손으로 하면 움직이긴 합니다만, 평상시 때 조종기로 좌우로 카메라를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좌우 영상은 기체의 몸을 돌려서 찍어야 되는데, 그때 이 값이 너무 높으면 스틱으로 조정할 시에 너무 민감하다는 거죠. 그래서 요 무브먼트 리미트를 조금 내려주면 스틱이 비례 제어기 때문에 내가 당기는 만큼 가기 때문에 요걸 조금 낮춰주시면 아주 부드럽게 회전을 할 수 있다. 이런 값을 정해주는 겁니다. 자, 밑에 개인 값은 PID 제어를 해주는 곳이라서 여기서 비례 제어, 적분 제어, 미분 제어를 통해서 요 피치 롤, 요 버티컬 값을 조정을 해주면 기체가 조금 더 부드럽고 조금 더 예민하게 바꿀 수가 있는 겁니다. 디폴트 값은 100이니까 이건 특별하게 손을 안 대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 밑에 아까 제가 에어크래프트 스테이러스에서 넘어갔었던 부분이 여기 부분에 나오는데, 센서라고 하는 부분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센서에는 IMU와 컴파스, 나침판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전에도 설명드렸듯이 IMU라는 것은 이너셜 메저먼트 유니트라고 해서 관성 측정 장치입니다. 가속도계와 각속도를 계산을 해서 기체가 어디쯤에 있고 어디를 보고 있고 얼마만큼 기울어져 있는지를 다 체크해 주는 건데, 현재 드론에서 이 DJI 드론에서는 이 IMU가 가장 중요합니다. IMU가 오류가 나는 경우에는 비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 그래프로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프가 녹색이 이렇게 떠 있죠. 녹색이면 excellent라고 해서 굉장히 지금 좋은 상태고, 노란색이 뜨더라도 굿, 양호하다. 하지만 poor, 빨간색이 하나라도 뜨게 되면은 비행을 할 수 없고 이륙을 할 수가 없습니다. 시동 자체가 걸리지 않습니다. 자, 컴파스로 넘어가 보면 컴파스는 이제 나침판 교정인데, 현재는 빨간불이 이렇게 떠 있죠. 네, 여긴 지금 실내고 드론에 가장 영향을 많이 주는 금속이나 자성체, 와이파이 신호 이런 것들이 지금 드론에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실내에서는 컴파스 에러가 나고, 물론 실외에서도 날 수 있는데 이것을 반드시 교정 후에 비행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컴파스 캘리브레이션 하는 것은 제가 따로 영상으로 나중에 만들어서 올려드리거나 저희 유튜브 영상에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자, 직전에 IMU로 조금 넘어가서, IMU가 그럼 오류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IMU가 오류나면 시동이 안 걸리기 때문에 밑에 쪽에 캘리브레이트라고 하는 게 요즘 많이 보일 겁니다. 교정, 보정한다는 얘기인데, 캘리브레이트 IMU를 보정하겠다라고 해서 실외든 실내든 상관이 없습니다. 평평한 곳에 기체를 올려두고 프로펠러를 제거하고 이거를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시키는 대로 기체를 접어서 스타트를 누르게 되면, 예전 저희 IMU 캘리브레이션 하는 영상 올려드린 적 있죠? 그걸 참고하셔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존 영상을 참고해 주세요. 자, 바깥으로 나와보겠습니다. 자, 시네마틱 모드라는 게 있습니다. 시네마틱 모드는 매빅 프로하고 매빅 2에만 있는 기능입니다.
매빅 에어는 제가 잠깐 생각이 안 나네요. 있는지 없는지. 어쨌든 이 시네마틱 모드는 여기 보면 브레이크 게인, 그다음에 요 센시티비티 이렇게 두 가지 메뉴가 있는데 기체가 날아가다가 그냥 스틱을 놓으면 바로 즉시 쓰는 것이 아니라 이 브레이크 게인하고 요 센시티비티를 조정해 주는 거에 따라서 기체가 날아가다가 조금 더 스무스하게 어떤 텀을 두고 쭉 부드럽게 쓰는 걸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제 시네마틱한 촬영을 할 때 이런 모드들을 쓰는데 사실 거의 쓰지 않는 메뉴예요. 예, 이거 쓰시는 분 뭐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감도를 조정해 주는 거에 따라서 더 부드럽게 아니면 뭐 그냥 일반적으로 뭐 선다든가 이런 걸 조정할 수 있는 거고 뭐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닙니다. 예, 한 번씩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리모트 컨트롤러 시그널 로스트 중요한 부분입니다. 리모트 컨트롤러 조종기하고 시그널 신호가 로스트 끊어졌을 때 기체가 3초간 대기를 하고 세 가지 동작 중에서 여러분들이 세팅한 대로 동작을 하게 됩니다. 리턴 투 홈으로 놔두게 되면은 기체는 복귀할 것이고요. 랜딩으로 한 경우에는 신호가 끊어지면 그대로 그 자리에서 랜딩을 해버립니다. 또 호버로 놔두게 되면 호버링 그 자리에서 대기하게 되는데 가급적 리턴 투 홈으로 세팅을 하셔서 조종기의 신호 중 두 개의 신호가 있죠. 영상 신호와 송수신 신호가 있는데 두 개의 신호가 다 끊어져야만 돌아옵니다. 절대로 영상만 나갔다고 돌아오지 않아요. 그래서 멀리 보내지 말라는 거고 혹시나 그렇게 끊어지게 되면 리턴 투 홈 처음 위치로 복귀해라라고 명령을 해놓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리고 그 밑에 스탑 모터 메소드라고 되어 있는 것은 긴급 모터를 정지할 때 어떻게 정지를 하느냐. 보통 이 양쪽 키를 벌리거나 모아서 시동을 켜거나 끌 수 있는데 비행 중에도 그러니까 우리가 컷오프라 그러죠. 전원을 꺼서 기체를 파손시키더라도 떨어뜨려야 될 때가 있습니다. 뭐 사람들한테 날아가거나 뭐 건물로 돌진한다든가 바닷가로 막 튀어나간다든가 이럴 때 떨어뜨려야 되겠죠. 자, 두 가지 메뉴가 있어요. 첫 번째는 CSC 메뉴버라고 되어 있는 요 메뉴로 놓으시게 되면은 두 개의 스틱을 모으거나 벌려서 비행 중에 홀드 기다리고 계시면 한 2초 정도 홀딩하고 계시면 전원이 나갑니다. 그러면 이제 추락하는 거죠. 그런데 이 밑에 여기 For use in emergency only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이렇게 바꾸시면 바깥쪽으로 벌리든가 안쪽으로 모으는 즉시 전원이 꺼져버립니다. 그래서 두 가지로 선택해서 여러분들이 쓰실 수가 있고 자, 기체 메뉴는 정리됐고요. 두 번째 센서 메뉴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센서 메뉴에 Visual Navigation Setting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Enable Visual Obstacle Avoidance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뭐 간단하게 장애물 감지 센서를 켤 거냐 말 거냐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전방과 후방 장애물 감지 센서가 있죠. 측방도 있지만 좌우측은 평상시에 동작하지 않습니다. 트라이팟 모드나 비기너 모드, 초보자 모드에서만 동작하는데 이거를 켜야만 장애물 감지를 해서 기체가 뭐 스스로 속도를 줄인다든가 또는 리턴 투 홈 시에도 장애물을 뭐 감지해서 넘어온다든가 그리고 대신에 이제 센서의 감지 범위가 있기 때문에 감지 범위를 잘 아셔야 되고 뭐 빛이 부족하다든가 이런 곳에서는 센서가 동작 잘 안 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참고해서 이거를 켤 건지 말 건지 평상시에 그냥 켜두면 되겠죠. 자, 그런데 한 가지 참고해야 될 것은 우리가 스포츠 모드에서만 장애물 감지가 안 되고 P 모드에서는 무조건 감지가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예전보다 매빅2 시리즈의 비행 속도가 빨라졌기 때문에 내가 GPS 모드에서도 속도를 과다하게 내면은 기체가 기울어짐 각도가 크게 되면서 장애물 감지가 안 된다는 메시지가 뜨니까 그 점도 주의하셔야 되고요. 자, 밑에 디스플레이 레이더 차트라고 되어 있는 거는 화면에 보시면 이렇게 뭐 주황색으로 밑에 빨간색으로 이렇게 표시된 거 전후방 장애물 감지를 하고 있죠. 그 부분에 대한 거를 표시를 하고 있는 겁니다. 레이더로 그래픽화, 시각화해서 여러분들께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자, 이 밑에 보면 뭐 발음도 어렵네요. Bottom Auxiliary Lighting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요거는 하단 보조 조명입니다. 하단 보조 조명을 자동으로 켜게 할 거냐 아니면 항상 들어오게 할 거냐 끌 거냐 이걸 오토로 놔두시면 지가 어두우면 알아서 하부에 있는 LED 조명을 켜서 바닥면의 패턴을 좀 보기 편하도록 보조 조명을 쏘게 됩니다. 예, 그거고요. 자, 여기서도 어드밴스 세팅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고급 설정으로 넘어가면
자, 이번에는 이제 Enable Vision Positioning이라고 해서 하부 센서를 켤 거냐 말 거냐. 이거 항상 켜놓으시는 게 좋고요. 이 메뉴가 켜져 있어야만 밑에 있는 메뉴들이 동작을 하는데, 자, 이 밑에 있는 이 센서가 켜져 있으면, 자, GPS가 없는 상황에서도 스테이블 호버링, 안정적인 호버링이 가능하다는 거고, 뭐 랜딩 프로텍션 같은 이러한 밑에 있는 기능들을 활용할 때 얘가 서포트를 한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켜놓으시는 게 좋고, 그 밑에 있는 랜딩 프로텍션은 기체가 랜딩을 할 때, 기체가 착륙을 할 때 바닥면에 어떤 바닥면이 좀 고른지, 착륙하는데 문제가 없는지를 체크를 해서 알려주는 기능이고, 굉장히 서서히 착륙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걸 끄게 되면은 그냥 물불 안 가리고 그냥 내려버립니다. 자, 그리고 RTH, Return to Home이라고 그랬죠. RTH 항상 외워두세요. RTH Obstacle Check라고 되어 있는 걸, 이걸 켜두시게 되면은 간단하게 설명해서 기체가 비행할 때 장애물 감지 센서를 끄고 비행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Return to Home이 되는 경우, Return to Home으로 자동 귀환이 되는 상황이 되면은 자동으로 장애물 감지 센서가 동작을 합니다. 대신 랜딩 시에는 동작하지 않는다. 그런 내용들을 체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센서 메뉴 넘어가고요. 이제 저 조종기 메뉴로 넘어가겠습니다. 조종기 메뉴에 보시면 리모트 컨트롤러 캘리브레이션이라고 있어요. 이것은 조종기 스틱을 교정하는 겁니다. 캘리브레이션, 교정하는 건데, 조종기 스틱을 언제 교정합니까? 자, 조종기 스틱을 언제 교정을 합니까? 라고 하면 조종기를 켰을 때, 리모트 컨트롤러를 켰을 때 삐삐삐 하는 비품이 들리면 스틱 컨트롤러가 0점이 안 맞다는 얘기입니다. 그때 교정을 해주시면 되는데, 지금은 눌러봐야 실행이 안 됩니다. 기체를 반드시 꺼야만 이 메뉴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시간상 다시 제가 뭐 따로 비디오를 올려드리든가 할게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스틱 모드는 처음에 우리 에어크래프트 스테이러스에서 기체 그 비행 상태 점검할 때 봤죠? 자, 리모트 컨트롤러 LCD 스크린 인트로덕션이라고 되어 있는 거, 요거는 우리 조종기의 LCD 스크린이 있죠. LCD 화면, 그 화면에 있는 각 내용들이 뭐를 얘기하는 것인지 설명이 되어 있는 겁니다. 예, 여기 뭐 플라이트 스피드, GPS 시그널, 리모트 컨트롤러 시그널 뭐 많이 나와 있죠. 참고하시라는 내용이고, 자, 이 밑에 차징 모드라는 게 있어요. 충전 모드가 새로 생겼죠? 요거를 켜놓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을 물리셨을 때 자동으로 스마트폰 모바일 디바이스를 충전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조종기에서. 대신 조종기의 배터리가 빨리 달 수 있겠죠. 대신 이걸 끄게 되면은 모바일 디바이스를 충전하지 않는 메뉴입니다. 자, 또 아까 넘어갔었던 메뉴 중에 나오네요. 버튼 커스터마이제이션. 매빅2의 뒤쪽을 보시면은 게임기처럼 두 개의 버튼이 있습니다. C1과 C2라는 버튼이 있는데, 이거는 커스텀 1, 커스텀 2. 사용자가 화면을 클릭하지 않고 내가 주로 자주 쓰는 기능을 할당을 해서 쓰는 겁니다. 이렇게 메뉴를 누르게 되면 여러 가지 메뉴가 나오죠. 그 메뉴 중에서 골라서 쓰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버튼에 할당하면 C1 키를 누르면 이 동작이, C2 키를 누르면 이 동작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매빅 2의 경우에는 이 C1, C2 키 외에 OD 키라는 게 하나, 조종기 LCD 스크린 우측 하단에 하나 더 있습니다. 파란색 쪽 위치에. 이거는 위에서도 눌러지고 상하 좌우로 움직이면서 키를 세팅할 수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이 기능 키에다가 여러 가지 기능을 할당해서 뭐 노출값을 올리고 줄인다든가, 카메라를 바로 하향을 보게 뭐 이렇게 바꿔서 밑을 보고 앞을 보고 뭐 이렇게 바꾼다든가, 본인이 원하는 기능들을 넣어서 쓰시면 됩니다. 이것도 누르면 여러 가지 메뉴들이 나와요. 이렇게 선택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밑에 링킹 리모트 컨트롤러라고 하는 파란색 메뉴는 새로운 조종기를 연결할 때 씁니다. 그러니까 조종기와 기체가 연결이 끊어진 경우, 바인딩이 풀린 경우에 이 메뉴를 통해서 조종기와 바인딩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HD 영상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영상 채널은 보시면 현재는 듀얼이라고 되어 있는데 2.4GHz, 5.8GHz 사용할 수도 있고 듀얼로 놔두셔도 됩니다. 두 개를 다 이용하겠다, 이렇게 놔두시면 되고, 채널 모드는 가급적 오토로 두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맨 밑에 이미지 트랜스미션 세팅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노멀 모드가 있고 HD 모드가 있는데, 이미지 전송 세팅의 설정에 대한 부분은 그냥 노멀 모드로 보통 놓고 씁니다.
HD 모드로 논다고 해서 이 화면이 뭐 그렇게 더 깨끗해지는 것도 아니라서 원래 화면이 깨끗하기 때문에 노멀 모드로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이걸 만약에 HD 모드로 놓으시게 되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지금 2에서는 좀 바뀌었는지 모르겠어요. 1에서는 이거를 HD 모드나 뭐 스무스 모드 같은 걸로 바꾸시면 4K 촬영이나 60프레임 이상의 고프레임 촬영이 안 됐어요. 이거는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반 노멀 모드로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배터리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배터리는 이제 기존 매빅 프로는 3셀이었는데 4셀로 올라갔죠. 출력 부분이 개선이 됐고 여기 밑에 하나 건너뛰어서 로우 배터리 워닝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배터리 부족 경고를 얘기해 주시는 거고, 위에 critically low battery warning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치명적인 배터리 경고니까 10%만 남아 있으면 기체가 그냥 하강을 해버립니다. 더 이상 비행할 수 없고 캔슬이 안 됩니다. 물론 동작은 가능해요. 움직일 수 있습니다. 이 상황까지 오면 안 되겠죠. 잘못하면 추락할 수 있으니까. 자, 스마트 리턴 투 홈. 뭐 리턴 투 홈 지금까지도 스마트한데 뭘 더 스마트하게 돌아올 것이냐. 자, 하도 배터리가 돌아가야 될 그 시점을 계속 사용자에게 알려주는데도 무시를 하니까 이 기능을 켜놓게 되면은 기체 자체가 돌아갈 만큼의 잔량이 남은 경우에 자동적으로 복귀를 실행하게 됩니다. 리턴 투 홈을 자동으로 시행하게 된다 이 얘기고. 자, 플라이 타임은 비행 시간을 나타내는 거고, 쇼 볼티지 온 메인 스크린은 화면 위쪽에 이렇게 배터리의 퍼센테이지 옆에도 이렇게 볼테이지가 같이 뜬다는 얘기입니다. 전압 표시도 같이 한다. 그리고 디테일을 누르게 되면 배터리의 상태라든가 뭐 충전 횟수, 그리고 뭐 시리얼 넘버 같은 것들이 표기가 되게 됩니다. 카메라로 넘어가 볼게요. 카메라에서는 김벌 모드, 카메라의 모드는 반드시 팔로우 모드로 놓고 쓰셔야 됩니다. FPV 모드로 놓으시게 되면 화면이 이렇게 막 꺾이는 현상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주의하셔야 되고 팔로우 모드로 놓고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드밴스드 세팅, 이 고급 설정에 들어가 보면 카메라의 현재 피치 스피드는 이렇게 위아래로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는 이 스피드를 조정하는 겁니다. 이 스피드가 과도하게 너무 높아버리면 이런 식으로 움직이면은 동작하기 어렵죠. 그래서 이 스피드를 적당한 스피드 이하로 줄여주시면 다이얼을 쭉 당기거나 밀어도 적당한 스피드로 이렇게 동작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김벌 피치 스무신스라고 되어 있는 거는 이 값에 따라서 카메라가 정지할 때 조금 더 부드럽게 갭을 두고 정지를 할 건지 즉시 서버릴 건지, 자, 요거를 좀 조정을 해주시면 카메라 이렇게 내려갈 때 딱 놓으면 이렇게 거의 바로 쓰죠. 그런데 이 값이 높아버리면 쭉 올리다가 제가 스틱을 놔도 이렇게 아까 한참 전에 놨는데, 자, 놔볼게요. 놨습니다. 네, 이렇게 여유 있게 쓰는 겁니다. 그래서 영상에 조금 부드러움을 강조할 때 저는 주로 조금 줄여서 쓰는 편입니다. 자, 그리고 enable upward gimbal tilt limit to 뭐 30도 디그리 이렇게 돼 있는 거는 뭐 내용이 너무 기네요. 자, 이거는 카메라 자체가 원래는 이렇게 90도밖에 못 봅니다. 근데 요 메뉴를 켜놓게 되면은 상방 30도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위로. 네, 그래서 위로 올려주면은 하늘을 찍을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이 정도. 네, 하늘을 찍을 수 있는 거고. 자, 이 메뉴를 꺼버리게 되면은 자동으로 90도로 다시 세팅이 됩니다. 이렇게. 이것은 본인의 필요에 따라서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설정에 가볼게요. 자, measurement unit, 측정 단위 자체가 예전에는 뭐 미터 퍼 세크 이런 거밖에 안 나왔는데 킬로미터 퍼 아워가 나오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의 날아가는 속도를 시속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select live broadcast platform이라는 것은 이제 라이브 방송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페이스북이나 웨이보, 유튜브, 뭐 QQ존, RTMP, 리얼 타임 메시지 프로토콜이라고 해서 개인 방송 이런 것도 하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메뉴들은 특별히 건드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뭐 캘리브레이트 맵 코디네이트라고 되어 있는 거는 뭐 중국 본토의 이제 좌표를 교정하는 건데 이건 뭐 쓸 필요가 없고, 캐시 맵 인 더 백그라운드는 켜주시면 좋고요. 맵을 불러오는 거니까. 그리고 그 밑에 중요한 거 비디오 캐시에 캐시 듀어링 비디오 슈팅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이걸 켜놓게 되면은 원래 오리지널 파일은 매빅2에 있는 메모리에 저장이 되고
사본이라고 하죠. 여러분들의 모바일 디바이스에 사본이 저장되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걸 꺼놓게 되면 저장이 안 되고요. 켜놓으면 저장이 되고, 이 밑에 맥시멈 비디오 캐시 캐피시티 얼마만큼의 용량을 저장할 것이냐, 또는 그 밑에 클리어 캐시 오토매티컬리 이거를 켜놓게 되면은 지가 용량이 꽉 차면 알아서 지운다는 얘기고, 뒤부터 이거를 끄게 되면은 용량이 꽉 차면 더 이상 저장을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풀 스크린 해가지고 싱글 핑거 이렇게 돼 있는데, 한번 눌러보면 더블 핑거도 있습니다. 즉 메인 화면에서 한 손으로 이렇게 드래그를 잘못하다 보면 화면이 이렇게 날아가 버리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왜 없어졌지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렇게 드래그를 하면 다시 살아나거든요. 그래서 불필요하게 화면을 클릭하다가 화면이 없어지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 싱글 핑거를 더블 핑거로 바꿔주시면 한 손으로 할 때는 안 움직이고 두 손가락으로 해야만 이렇게 바꿀 수 있다는 거, 이 점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차피 오늘 이쪽에 이제 뭐 자동 이륙이라든가 리턴 투 홈이라든가 인텔리전트 플라이트라고 하죠. 이렇게 이런 기능들은 실내에서 설명을 드릴 수가 없어요. 이거는 직접 이륙 시에만 쓸 수 있기 때문에, GPS가 돼야만 동작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비디오에 많이 올라와 있으니까 DJI의 매뉴얼 비디오를 참고하셔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비디오가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이 정도만 설명을 드리고, 줌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제가 매빅2 줌으로 하고 있는데, 줌 모델 같은 경우는 이렇게 당기면 줌이 실행이 되죠. 여러분들이 지금 화면이 약간 끊어지는 것은 제가 지금 영상을 무선으로 TV로 쏘고 있기 때문에 끊어지는 겁니다. 원래 실제로 이렇게 끊어지지 않습니다. 자, 보시면 풀 HD로 세팅하니까 96mm까지 당겨지죠. 엄청나게 당겨지죠. 다시 한번 빼볼게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은 무선으로 영상을 제가 TV를 통해서 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딜레이가 걸리는 것처럼 딱딱 끊어지는데, 실제 영상에서는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걸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거를 4K로 영상을 바꾸시게 되면은 2배 줌 48mm까지 당겨진다는 거. 자, 이쪽에 셔터 버튼 있죠. 지금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것은 녹화 영상이고요. 위쪽에 요걸 토글 크기를 누르게 되면 흰색으로 바뀌면 사진입니다. 자,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이퀄라이저 같은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은 사진이나 영상, 이거에 뭐 해상도 같은 것들을 세팅할 수 있고 각 설정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메뉴들을 하나하나 보면서 예를 들어서 뭐 오버 익스포저 같은 거, 히스토그램, 또는 뭐 그리드를 그릴 수도 있고 센터 포인트를 줄 수도 있고, 이런 메뉴들은 차근차근 하나씩 보시면 여러분들 고르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맨 마지막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스토리지 로케이션이라 그래서 메모리가 꽂혀 있고 내장 메모리도 있는 경우에 기본 저장 정서를 어디다 정할 것이냐. 여긴 지금 현재 SD카드는 안 꽂혀져 있기 때문에 마이크로 SD가 꽂히면 SD카드에 저장할 건지, 또는 스토리지 카드 내장 메모리에 저장할 건지를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매빅2를 기준으로 DJI Go 4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고요. 여러분들 궁금하신 점들은 댓글을 달아주시고, 오늘 다 설명은 못 드렸어요. 너무 길어서. 기존 영상도 좀 참고해 주시고, 여기에 있는 뭐 카메라 OSD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게 어려운 거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하나씩 보시면서 차근차근 배워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좀 눌러주세요. 좀 제발 눌러주시고 알람 설정 해놓으시고 다음 영상에서도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